조수석의 안전벨트에는 패브릭 루프가 있습니다. 큰 압력을 받으면 고리의 스티치가 찢어져 여분의 천이 승객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몇 인치의 여유 공간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쪽에는 없는데요. 운전자는 핸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벨트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발명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습니다. 충돌 전 감지 기술은 안전벨트 및 기타 기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조이고 에어백을 정렬하고 브레이크를 미리 로드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지시해요. 매년 600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자동차는 사고 경감뿐 아니라 차 안에서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기능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체를 구성하는 소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에서 탄소 섬유 복합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 동안 대체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량 소재는 연비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크럼플 존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차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크럼플 존은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로 인해 차량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객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앞뒤 범퍼는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된 오랜 역사 덕에 사용하지 않은 시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범퍼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퍼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하지만 범퍼는 단단한 철근 주위에 압축성 폼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외부 커버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앞유리는 비산 방지 버전으로 제작됐어요. 라미네이트 처리되어 있어 어떤 충격에도 유리 파편이 앞좌석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일반 유리는 1950년대까지 사용됐어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리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에어백은 항상 존재했던 또 다른 일반적인 기능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1968년에 처음 발명되어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에어백은 서서히 인기를 얻었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를 통해 결국 1998년에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후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내부의 에어백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에 따라 차량 전체에 배치되어 모든 잠재적 승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온보드 컴퓨터에 연결된 충돌 센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에어백을 작동시켜 수 밀리초 내에 부풀려 눈 깜짝할 사이에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도로의 접지력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1960년대 후반 차량에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ABS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설계로 많은 항공기에 사용됐어요. ABS를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당기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지구의 남자기극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극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계란을 깨고 나면 가끔 작은 붉은 반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피는 알을 낳던 암탉의 혈관이 작게 파열되며 생기는 겁니다.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얼룩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달걀 맛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다행이네요. 케찹은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많은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케첩 또한 허용되는 철자법인데요. K를 쓰는 게 더 흔한 표기 방법이죠.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클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뜻의 belonging에서 이름을 딴 로고 벨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위치기호, 사랑을 위한 심장이 함께 모여 에어비앤비의 상징인 A이자 동반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카르민이라고 하는 E120 또는 적색 45 천연 식용색소는 작은 딱정벌레로 만든 것입니다. 케이크나 사탕, 심지어 음료수까지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됐죠. 반짝이는 사탕도 벌레를 활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산 암컷 온나무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에서 긁어낸 물질을 남기는데요. 이걸 껍질로 건조시키면 반짝거리게 변하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로고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 여우가 아니라 레서판다예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중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도로의 맨홀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맨홀이 네모난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때도 맨홀이라고 불렀었는데 불행히도 이 모양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각형 뚜껑이 네모난 구멍에 대각선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야! 모양을 둥글게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둥근 뚜껑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지 않죠.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야자수나 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나나는 허브예요.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 여겨지죠. 줄기 대신 레몬그라스나 사촌인 생강처럼 다육성 줄기를 만듭니다. 베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금문교는 지금과 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칠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 혹은 사탕지팡이의 무늬 같은 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안개가 자주 끼니까요. 그러나 강철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목적은 싱크대가 새고 배관 공사를 해야 할 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사탕을 다 먹은 후에 볼 수 있는 막대 사탕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구멍은 호루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조 과정과 관련 있어요. 뜨겁게 녹은 카라멜을 틀에 부으면 그중 일부가 이 신비한 구멍으로 스며들어 굳어요. 이렇게 하면 사탕이 막대기에 붙어 떨어지지 않죠. 키보드 글자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초의 키보드는 타자기에 있어요. 타이피스트들은 자기 일을 너무 잘하게 되어 너무 빨리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키 팔이 어느 순간 꼬여버리고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타이피스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키 순서를 더 무작위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기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있는 솔로 신발 닦는 것도 좋아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 솔의 주요 임무가 아니에요. 솔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서 있을 때 가방과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끼곤 했어요. 이 나일론 솔이 약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패널 스커트에서 발을 떼고 사고를 면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에 폼으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웨이브가 있는 쪽을 위로 한 채 머리에 꽂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작은 물결 무늬는 사실 밑에 있는 머리를 한 움큼 잡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있어요. 그래서 물결 쪽이 밑으로 가야 해요. 측정 테이프 대부분에는 작은 슬롯이 끝에 있는 금속 조각이 딸려있는 걸 봤을 거예요. 만약 손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간단하게 길이를 재기 위해 못에 조각을 걸어보세요. 자세히 보면 조각이 한쪽에 톱니가 약간 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점을 표시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연필이 필요 없단 뜻이에요. 만약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셨을 거예요. 긴장할 거 없어요. 고공 비행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이건 블리드 홀이라고 불려요. 승객들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해주는 3개의 유리창의 중앙 유리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아주 작지만 외부 유리창의 압력을 모두 덜어줘요. 또 그 구멍은 기내 압력에 점차적으로 노출되어 유리창의 압력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돼요. 하인츠 케첩병 한가운데 있는 5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죠? 회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11%만이 이 숫자가 제품 라벨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해요. 이곳은 사실 요리에 소스를 뿌리도록 두드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케찹이 먹고 싶다면 바닥을 쾅쾅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치면 돼요. 컵 바닥에 있는 홈은 식기세척기에서 씻는 걸 더 편하게 해줘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홈에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떨어지지 않게 돼요. 또 이 홈은 시원한 공기가 컵 아래로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뜨거운 음료를 부은 후에 데울 때 컵이 깨지는 것도 막아줘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폰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봤을 텐데 그걸 플래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후레쉬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를 쓸 때 소리를 잡아주는 마이크예요. 다음번에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감자튀김을 먹기로 했다면 상자 위 근처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자튀김 쪽으로 구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감자튀김을 덮고 가득 찬 주스 상자를 너무 꽉 움켜쥐면 곳곳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쏟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스 상자의 측면에 있는 탭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걸 음료수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그건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자동차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속도, 바퀴 각도 및 차선 탈선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아내요. 만약 그렇다면 차에서 몇 가지 오디오 신호를 내면서 커피컵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과일과 야채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스티커에 4자리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 제품은 재래식으로 재배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충제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하죠. 만약 제품이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에는 5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9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에도 5자리 코드가 있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설탕은 원추형의 덩어리 설탕으로 팔리곤 했어요. 이것들은 크고 단단한 원추였었죠. 그 당시에 차를 마실 설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설탕 덩어리를 쪼개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설탕을 더 작고 더 멋진 모양의 덩어리로 잘랐죠.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설탕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는 프레스가 최초로 발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저장과 운송이 더 쉬워졌죠. 스패너 반대쪽 끝에 작은 구멍으로 스크루드라이버를 약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구멍을 드라이버에 통과시켜 끝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각도가 이상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어두운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만약 수동 백미러가 있는 경우 하단의 탭을 찾아서 뒤집어 보세요. 거울 유리 뒤편에 반사 물질이 있어요. 탭을 뒤집음으로써 이 물질의 각도를 바꾸어 거울의 조명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스쿱은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이것은 미적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스쿱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1kg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스쿱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와우, 1kg의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도 주세요.
작은 튜브의 몇몇 뚜껑은 위가 비어있고 안에 작은 스파이크가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튜브를 밀봉하고 있는 호일 스티커를 뚫는 거예요. 목이 이 구멍에 딱 맞으며 스파이크는 봉인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작은 호일 봉인을 뜯을 필요가 없죠. 제품 포장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문자 R은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등록이 일단 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품에 이 글자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죠. 가스 펌프에는 보통 손잡이 위에 작은 금속 걸쇠나 고리가 있어요. 그건 방아쇠 잠금 장치예요. 이걸로 손잡이를 열린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도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과거 동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졌거나 모양이 딱히 없었어요. 사기꾼들이 그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죠. 그들은 동전의 모서리를 잘라내어 동전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금속을 훔쳤어요. 그것은 불법이었고 이런 종류의 사기를 막기 위해 동그란 동전이 발명되었어요. 그 후 동전에 손을 댔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기 쉬워졌죠. 이 막대 사탕에 있는 2개의 구멍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뜨거운 액체 시럽에 담겼을 때 시럽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요. 이제 여러분의 사탕이 거기에 있게 되죠. 옷과 딸려오는 작은 사각형 직물은 세탁물을 먼저 시험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옷을 세탁해야 할 때 망가뜨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어폰 바닥의 구멍은 공기가 위로 순환해서 스피커로 통과하게 해줘요. 이것은 낮은 주파수를 증가시켜 베이스 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음질 또한 훨씬 좋아지죠. 제 소리 더 좋지 않나요? 고마워요.